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 세계 무역 규모 8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시킨 나라. 그 토양은 헌신이었다. 우리가 지켜온 고유 전통은 성장의 밑거름이었다. 그러나 지금 우린 경제 위기의 그늘 아래 서 있다. 경제 회생의 과제 앞에 선 대한민국. 유교가 과연 그 해법을 갖고 있을까? 고층 건물로 대변되는 우리의 경제 성장. 대한민국은 분명 지금도 앞으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연일 전해지는 소식 앞에 걱정을 늦출 수는 없다. 2008년 유럽발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위기의 승자로 불리기 시작했지만 다양한 경제 지표들은 조금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여전히 우리 경제는 위기의 벽을 넘지 못했고 우리는 아직 경제 회생의 과제 앞에 놓여 있다고 말이다. 경제 위기라는 말이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획기적인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습니다만 오늘날 세계 경제 위기에 맞물려 우리도 위기적인 국면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제 위기의 돌파구로 창조 경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 경제의 바탕에 바로 유학 사상이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들리십니까? 창조 경제란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신력을 경제에 접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신력, 마음의 힘, 바로 유학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창조 경제의 성공 여부는 우리의 유학 사상을 어떻게 부활시키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경제가 되살아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만만치 않다. 전체적인 건설 경기 악화에서 부실 대기업 문제와 흔들리는 중소기업, 부동산 침체로 인한 하우스 푸어들의 급증. 과연 이 어려운 난관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기적의 코리아 신화를 이룰 수 있는지 모두들 걱정이다. 아무래도 세계 속에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있고 또 위기 상황이라는 그런 측면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경제가 좀 침체기에 있고 불황기를 맞이해서 우리나라도 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은행원 입장으로서 조그만 중소기업을 하는 CEO들하고의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많은데 실제로 그 자금 정책에 의한 애로사항들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도 경제가 원활히 돌지 않고 있다는 그 증빙이기 때문에 우리 은행도 마찬가지지만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이 서로 상생해서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 또는 또 저희 같은 은행원들은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자금 정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좀 지원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기가 워낙 둔화되어 있어서 중소기업들이 부도가 많이 나는 것도 걱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 실업 문제도 걱정이 되고 노인들 일자리 창출 문제도 뭐 정부 차원에서 기업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88만 원 세대로 대변되는 청년 실업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다. 경제 성장의 척도로 할 수 있는 산업 경영 성장률이 최근 증가세로 돌아섰다 해도 자금 경색으로 인한 금융대출의 증가는 여전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연이은 중소기업 도산 소식은 이러한 금융대출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침체로 인한 집값 하락은 개인 부채 급증이라는 또 하나의 문제를 가져왔다. 아무리 세계 금융위기 여파가 거셌다 하더라도 어떻게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에
직면한 것일까?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선 왜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서 전 세계가 유교에 주목하는가를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서 전 세계는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에 대한 반성을 시작했고, 물질 사회를 기본으로 떠받쳐온 질서가 무너지는 현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이 유교적 가치인 것.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최고 교수상을 수상한 마이클 푸엣 교수는 조선이 발전시킨 유교 사상이 20세기 한국 경제의 밑거름이 됐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오늘날 경제 위기는 유교적 가치를 외면하는 도덕적 부패에서 시작됐다는 의미다.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경제와 경영에 주목하면서 유학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와 경영은 인간의 마음을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소외되고 황폐해지면서 이제 경제도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학을 다시 주목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유학은 경제도 중시하지만 인간의 마음의 평화를 더욱더 중시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의 조화를 추구하는 사상인데요. 이런 유학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게 되면 건전한 마음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경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날의 경제 위기는 유학 사상을 통해서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여름 성균관대 경영관에서 진행된 금융 리더 과정 수업. 중년의 수강생들은 모두 한 은행의 지점장들이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현장을 지키는 이들이 한데 모여 경제 관련 강의가 아닌 유학 강연을 듣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니 저희 그 은행 그 지점장대상 하나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 일환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랄까 이제 좀 더 어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지적인 어떤 지식적인 부분이죠. 근데 지식적인 부분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영업점에 나갔을 경우에 좀 더 활용의 폭을 좀 넓히라고 하나의 어떤 연습 프로그램에서 기획된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유교와 경제는 아주 거리가 저도 실제로 거리가 멀다고 느꼈는데요.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유교 속에 그 들어있는 애성현들의 말씀들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경제와 너무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은행원이라고 해서 예전부터 내려오는 고전적으로 뭐 경제학이나 경영학 또는 뭐 재무관리 등에만 그 관점을 둬서는 좀 아닌 시대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그 인성을 중요시하는 소양을 좀 중시하는 그 시대로의 그 턴 어라운드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온고의 지식이라고 옛것도 익히고 새로운 옛것을 익히면서 새로운 지식을 함양하는 그런 인성이 중요시되는 시대.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유교라는 인문학이라는 그 과정을 좀 습득하는 것도 중요한 그 관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금융 전문가로 살아오면서 유교라는 생소한 분야가 낯설었던 사람들. 처음엔 유교와 경제가 무슨 상관일까 의아하게 여겼다. 그러나 강의를 들으면서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 유교 사상에 담긴 정신적 가치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 유학적 토대가 자신들이 하는 일에 또 앞으로의 삶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은행원 이전에 어떤 생활인이고 또 한국 사람은 당연히 이런 부분들 이런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또 현업에서 우리가 일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고 또 실제 뭐 그런 것들이 크게 또 장점으로 발휘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도움이 많이 되는 이유가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지점장 같은 경우는 한 20년을 필드에서 직접적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을 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론을 갖고 그렇게 생활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그런 어떤 과거에 한 20년 동안에 보고 느꼈던 그런 어떤 그 현상들을 이론하고 접목시킴으로써 하나의 뚜렷한 어떤 그 약간 혼돈됐던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정리됨으로 해서 향후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서 영업점에 활용할 건가가 어떻게 보면은 그 정확한 어떤 뚜렷한 어떤 지향선들이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사실 이 유교적인 사상이 실적으로 한 개인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 기업일 수도 있고 한 국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글로벌 개념으로서도 볼 수가 있거든요. 만약 유교 사상 자체를 근간으로 한다 그러면 그런 어떤 흐름의 맥 자체가 사실 흐름의 맥을 가지고 저 개인이나 기업이나 아니면 한 국가를 대비를 시킨다 그러면은 상당히 예측 가능하고 그다음에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사전적인 지식들이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걸로 봐져요. 예, 뭐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강의였으니까 참 유익했고요.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좀 살면서 좀 마음을 비우고 좀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동안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걸 채우지 못했을 때 어떤 허탈감들, 상실감 이런 것들이 많이 컸었는데 좀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제 강의를 들었던 많은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많은 토론도 했었는데요. 그 중에는 반대의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욕심을 조금 버리는 건 괜찮지만 욕심을 많이 버리면 경제가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경제가 위기를 맞이하게 된 원인이 바로 욕심이 너무 많아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마음을 회복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바로 해법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학이 앞으로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요즘 세계에선 학사모를 쓴 CEO들 소식이 자연스럽다. 특히 성균관대 유학대학원에선 대기업의 전현직 최고 경영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 이는 경제 위기의 돌파구를 찾기 시작한 2010년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나이가 제법 됐는데 지금부터라도 좀 더 충실하게 이렇게 살고 싶어서 어떻게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면은 좀 더 잘 살 수 있는지 이런 게 좀 더 배우고 싶어서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사회라는 거가 무슨 기업이든 정치든 뭐든지 간에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인간의 어떤 뭐 본성이나 또 도리를 모르면은 결국은 제대로 된 지혜라든지 어떤 조직을 끌고 나가는데 또 잘못된 방향을 끌고 나가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동양학을 좀 공부를 해야 그런 쪽에 좀 바른 판단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은 참 많이 변하고 또 변하는 속도가 빠른데 그거를 따라다 보면서 변하지 않는 부분을 갖다 찾으려면 우리 고전에서 찾는 게 그 방법이 아닌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전 중에서 찾는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유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딱 들어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입학을 해봤고 입학을 해서 배워보니까 이거는 거의 뭐 오랜 세월을 두고 변하지 않는 인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꼭 맞는 학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퇴근 시간을 훌쩍 넘긴 저녁 시간. 성균관대 유학대학원 석사과정 강의실에서 유명 기업 경영자들을 만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지난 2010년부터 본격화된 최고 경영자들의 유학 배우기 열풍은 이미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는데 그 열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사람 서열에서 빠지지 않는 CEO들이 유학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는 현상은 무엇을 의미할까?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큰 짐을 지고 있는 최고 경영자들이 유학 공부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과연 이들은 유학 강의를 통해 무엇을 얻고 있을까? 경쟁 사회고 또 이제 기업은 특히 이제 이익을 추구하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인간성이 계속 이제 희생이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어떤 회의라고 할까? 이거 틀림없이 이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결국 유학에서 이제 추구하는 게 이제 인의, 이익보다는 인과 의를 이제 굉장히 이제 중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이제 앞으로 좀 경쟁 사회가 이런 쪽에 인간성을 좀 보완을 해 나가야지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걸 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제라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큰 화두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거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이 기본 어떤 소양이라 그럴까, 어떤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경향이 있는데, 그것부터 갖춰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사 특히 경제적인 면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경제적인 부분보다가 더 우선해서 지금 우리 유학대학원에서 가르치는 인의 예지 신, 이런 부분이 좀 더 바탕이 되면은 인간 본성을 찾아가지고 경제적인 면까지도 좀 더 폭넓게 좀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런 부분 위에서 토대가 마련이 되면은 훨씬 더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유학이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현재 경영이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거의 똑같아요. 지금 유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표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마음의 본성을 찾아서 닫고 그걸 남한테 영향을 줘서 최고의 성과를 갖다 거두자 하는 부분인데, 경영도 똑같아요. 리더가 잘해서 주의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를 가지고 회사를 더 크게, 더 좋게 만들자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들어와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게 회사 부서예요. 그림을 그리려면 먼저 흰 바탕이 되라, 먼저 사람이 되라 하는 부분이 제일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이 뛰어난 덕목으로 주목받는 시대. 최고 경영자들이 유학 공부에 매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 경제 관련 모임에 참석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 경영 리더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유교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시는 최고 경영자들이 유학 공부에 관심을 갖고 유학에 매진하고 있는 이런 현상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경영이라는 말 그 자체가 유학의 시경 또는 맹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의 경제를 가장 크게 일으킨 이 삼성 창업자 이병철 회장께서도 평생 필독서로 옆에 놓고 계셨던 책이 바로 논어였습니다. 현대를 창업하신 정주영 회장님께서도 서구의 경영학 개론 등을 공부하신 분이 아닙니다. 유교 문화에 바탕을 두고 살아오신 분입니다. 이처럼 유학에 정진하시는 분이 바로 최고의 경영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유교의 최고의 경영자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참으로 반가운 현상입니다. 수원에 위치한 한 산부인과 전문 병원. 지난 2010년부터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인문학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인기를 모으는 것은 유교 관련 강연인데 단골 수강생까지 확보하면서 병원 이미지 제고와 잠정적 환자 확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이제 유교는 마케팅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엄청 좋죠. 엄청 좋고 전혀 조는 사람들도 없고 이런 것들을 제가 이걸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런 거에 굉장히 다른 일반 시민들도 목말라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시대의 보조를 맞춰 인기를 모으는 것이 바로 동영상 강의. 14년 전 온라인 교육 전문 기업으로 출발한 이 업체는 최근 인문학 분야를 특화시켰다. 그 중에서도 사서삼경 원문을 쉽게 강연하는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기업들을 이렇게 캐치업만 하다가 1등선으로 가게 되니까 이제는 창조가 필요하다,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럼 상상력의 원천, 상상력의 보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인문학이 이제 뜨기 시작했거든요. 또 이제 경영 리더십 하다 보면 그게 전부 사람 이야기고 사람 본성을 깨우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경영 리더십 측면에서도 인문학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고, 근데 인문학의 중요성이 한 5년 전에는 인문학의 위기라고 그랬었는데 인문학 중요성이 점점 커졌어요. 커지다 보니까 이제 인문학 교육의 필요성이 생겼는데 그 중에서도 원문을 좀 깊이 공부해 보고 싶다. 일종의 서당처럼.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사상경이잖아요.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시경, 서경, 역경. 그래서 7가지를 가지고 가능하면 원문들도 교수님들이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한자도 써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사상경을 마스터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인문학 붐과 함께 이 업체의 인문학 수강자는 197%나 성장했다. 어렵게만 생각해온 사서삼경 원문 강연을 듣는 신세대의 모습은 유교를 주목하는 시대적 분위기를 대변한다 할 수 있다. 리더십에 있어서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가 있는데 근자열 원자래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잘해야지 멀리 있는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재를 채용하는 게, 훌륭한 인재 채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서 많은 인재들을 찾아다니는데 사실 그 많은 인재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잘해서 그 사람들이 존경하고 신뢰하고 소문을 내줘야지만 훌륭한 인재들이 모인다는 거거든요. 또 하나 우리가 너무 쉽게 배웠던 뭐 하기 쉽지면 부르교라라 첫 번째잖아요. 논어의 첫 번째인데 그냥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뭐 공부하고 또 배우고 때로 익히면 즐겁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이 공부를 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를 2500년 전에 공자 선생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건 요즘 과학자들이 공부를 하면 세로토닌이 나온다든지 집중적으로 모르고 하면 시간 가는지 모른다든지 공자께서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이렇게 자기가 그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공부하는 그 즐거움 얘기했는데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마스터한다면 개인적인 어떤 역량이라든지 기업 역량, 국가 역량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교는 이익을 배척하는 사상이 아니다. 시장경제활동을 장려한 맹자는 이익 추구의 전제로 사회 정의를 핵심으로 하는 공공영역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나친 물질주의로 위기를 맞은 우리 경제 회생의 해법으로 유교를 떠올리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다. 유학은 옛날의 과거의 학문이 아닙니다. 유학은 인간의 삶을 조명하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유교 경전이 한문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과거의 것으로 보이기가 쉬운데요. 그 내용은 영원한 살아있는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유학은 경제나 경영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단지 경제와 경영은 한 부분에 치우칩니다만 유학은 종합적인 해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날 경제 위기를 맞이해서 창조 경제라는 말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창조 경제의 열쇠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인간의 건전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유학 사상에서 강조하는 그 한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창조 경제가 가장 발달했던 시대가 세종대왕 때였습니다. 그때는 모든 분야에서 창의력이 왕성했는데요. 바로 유학 사상이 가장 많이 보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경제 위기의 돌파구는 바로 유교에서 그 대안이 있을 것입니다. 한강의 기적에서 경제 강국으로 우리 경제는 성장 일변도였다. 그러나 위기라는 그늘이 찾아오면서 너도 나도 해법을 찾아 나섰다. 그렇게 등장한 유교의 가치. 유교가 강조하는 윤리와 도덕이 경제 위기 극복의 토대로 주목받는 시대가 열렸다. 경제 위기 극복의 출발점. 이제는 유교다.